고양시에 있는 맑은 고향 만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 조대현입니다. 제 왼편에는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성호 씨고 오른쪽은 정현석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맑은 고향 만들기 시민연대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경찰청에 고양시와 최성시장에 대한 조속하고도 전면적인 수사를 엄중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정과 부패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 눈에 띄는 대형 사건이 줄어서 그렇지 갈수록 그 방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이어서 뻔히 눈으로 보고도 물증이 부족하여 사법 처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패에 대한 수사는 검찰밖에 할 수 없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비록 시민단체가 현장에서 부정부패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죄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최성시장 아래서의 고양시는 온갖 비정상과 오구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매번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이상한 논리로 교묘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제화된 지방 언론과 부도덕한 시민단체 그리고 검찰과 경찰까지 포함한 거대한 관폐와의 커넥션을 의심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 외에는 불의한 관폐와 싸우는 시민들이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 다시 한번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6년간 숱한 의혹들이 불거져 왔고 그 의혹들을 둘러싼 온갖 설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심 의혹들 중 첫 번째는 현재 고양시 백석동에 건설 중인 요진 YCT 내에 위치한 3,600평 학교 부지에 대한 기부 체납 포기 의혹입니다. 지난 98년 요진그룹이 평당 190만 원에 매입한 백석동 부지는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순간 천문학적인 집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전임 시장은 발생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양시가 기부 체납받는 방식을 빌어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성시장은 전임 시장이 맺은 협약을 무시하고 2년을 끌다가 재협약을 맺으면서 최초 고양시가 받기로 했던 학교 부지 3,600평과 학교 건물을 요진그룹과 특수관계 있는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이 사안은 우여곡절 끝에 법원으로부터 재협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요진그룹은 협약이 지체되어 손해를 봤다며 고양시와 약속한 기부 체납의 절반만 이행하겠다고 주장하여 또 한 차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여 요진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 풍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YMCA 청소년 수련원 부지에 관련한 특혜 의혹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최성 후보는 서울 YMCA 청소년 수련원 부지 내에 있던 골프 연습장의 이전을 취소하겠다고 공약으로 몰표를 얻어 시장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된 뒤 실제로 골프 연습장 허가를 직권 취소해버립니다. 이에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 건설을 진행하고 있던 서울 YMCA는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200억 7천만 원짜리 민사소송까지 준비합니다. 그러나 서울 YMCA와 고양시는 양자 간 주고받은 공문에 나온 표현 그대로 음으로 양으로 윈윈 관계를 맺고 서울 YMCA 청소년 수련원 부지 중 7,000평을 김모 씨 일가에게 174억 원에 매각하는데 바로 그날 서울 YMCA가 고양시를 상대로 냈던 행정소송을 취하합니다. 그리고 최초 청소년 수련 시설 사업을 하겠다며 174억 원치 땅을 샀던 김모 씨 일가가 돌연 청소년 수련 시설 못하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고양시가 이를 받아들여 실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최근 서울 YMCA의 갖가지 내부 비리에 대해 폭로했던 YMCA 심규선 감사의 진술에 의하면 이미 토지를 매각한 서울 YMCA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인근 애니골 번영회에 3억 원이라는 거금을 전해줍니다. 특히 이 시점이 2014년 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미묘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풍동 청소년 수련원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성시장의 최측근 참모인 이모 전 보좌관과 관련한 의혹건입니다. 고양시의 크고 작은 인허가 현황 분석에서 반려까지 주요 정책 업무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던 인사였는데 돌연 스트레스와 지병인 귀 치료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캐나다로 출국을 해버립니다. 보통의 경우 공무원이 갑작스레 사표를 내면 혹 무슨 비리에 연루된 것이 없나 확인하느라 한두 주의 여유를 두고 사표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때는 언론에서조차 전격 수리라고 표현했을 만큼 신속하게 수리되어 그 뒷배경에 대해 갖가지 추측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그 인사가 수십억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이를 제보받은 한 시민단체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악스럽게도 검찰은 거꾸로 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제보자를 찾아내 입건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외에 도피한 최성 시장의 측근 보좌관은 그 후 조사 한 번 없이 기소 중지를 해지하고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 밖에도 고양시 킨텍스 C2 부지 지원 부지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헐값에 매각되어 매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 기업 소유했던 식사동 토지에 대해서는 3만여 평을 10,000평씩 나누어 용도 변경해 주었는데, 이 토지는 산림청 토지와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산림청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이 역시도 의혹투성이의 땅으로 꾸준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숱한 의혹을 놓고 2014년 시민 300여 명이 연사하여 이러한 의혹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300인으로 구성된 고발단의 대표 고발자를 조사 과정에서 고발을 취하도록 회유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원 역시 시민 300명이 연서로 시민감사 청구를 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온갖 이유를 들어 끝내 기각해버렸습니다. 최성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되었고 감사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너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최성 시장 흠집 내기 하는 게 아니냐. 그럼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조사만 했지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생계에 쫓기며 아마추어인 시민단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프로인 이 나라 수사기관에서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물증 타령을 하면서 나무 밑에서 감이 뚝 떨어지게 쪄서 입속으로 들어가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여 증거 찾고 추적하여 수사할 의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 맑은 고향 만들기 시민연대는 2015년 11월에 결성된 고양시 유일의 시민단체입니다. 고양시에도 예전에는 활발히 활동하던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최성씨가 고양시장으로 있었던 지난 6년간 그 많던 시민단체들은 성명상권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이미 시민단체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장 선거에서 최성씨의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선거 후에는 최성시장의 인수위에서부터 권력을 함께 휘두르는 정치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시민단체가 지방정부 간폐의 길부터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양시 언론 역시 이미 관제 언론화되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전임 시장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예산이 최성시장 집권 이후 언론에 투입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예산이 어떤 명확한 기준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시장과의 친분에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 지방 언론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성 후보를 일방적으로 돕다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 기준이 정하고 있는 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하여 심의 청구된 3건의 기사 모두 경고 조치받았으나 그해 이 언론사는 고양시로부터 총 1억 7,400만원의 행사 예산 지원금을 받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에는 언론사에 지원한 18개 행사 중 신규만 11개였고 상임위가 일부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한 4개 사업도 언론사 요구대로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13개 언론사에 고양시가 쏟아부은 돈은 총 13억 2,070만 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15년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회 경진대회에서
고양시가 국민심사단에 참여할 수 없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들을 신분 세탁하여 150명 중 50명을 집어넣는 불이한 방법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아 검찰에 고발당해도 대다수의 고양시 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최성 시장의 최측근 참모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확정 판결받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보좌관으로 특채되어 1년 가까이 시장 비서실에 있다가 저희 맑은 고향 만들기 시민연대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되자 바로 그 다음날 퇴직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자체 조사에서 부적격 공무원을 발견하여 퇴직 처리했다고 거짓 보도자료를 뿌리고 고양시 언론사들은 이를 그대로 베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것이 사견 한마디도 보태지 않은 2016년 현재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인구 102만 거대 도시인 고양시에서 일어난 팩트입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 관계자 여러분, 저희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검찰의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킬 것이라는 최근의 발언에 주목합니다. 지역 시민단체로 활동하며 저희들이 절감한 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지방정부 관피아들이고 이 나라 부정부패의 문제의 맨 아래쪽 뿌리에는 지방정부 관피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무능하고 의식 없는 지방의회를 막강한 자금과 조직으로 관리하면서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온 나폴레옹 마냥 만인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바로 이 나라 지방정부 관피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정부 관피아들 중 최악의 관피아는 바로 고양시장 최성씨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본인에 대한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돈과 권력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는 건강한 시민단체를 정치 하부 조직이라고 폄하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교과서에 나올 법한 거의 모든 종류의 불의에 연루된 최성 고양시장은 현재 저희 맑은 고향 만들기 시민연대로부터 총 6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이며 현재 들어온 제보들을 토대로 추가 고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맑은 고향 만들기 시민연대는 불의와 부패와 맞서고자 하는 다수 시민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회원들은 다양한 정당과 지역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맑은 고향 만들기 시민연대는 고양시 지방정권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이 회복되어 맑고 투명한 행정이 정착되는 그 순간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맑은 내고장 만들기 운동을 통해 전국에는 맑은 대한민국 만들기가 완성되어 진정한 선진 시민사회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